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유니티 프로젝트 최적화 발표를 맡은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최승식입니다. 더운 날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션이 40분짜리 세션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 요즘 TV에서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요 드라마를 저는 즐겨 봤었는데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러 다니면 옆에 프로파일러들이 막 정보를 캐러 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근데 범죄가 늘어나고 지능 범죄가 늘면서 이런 프로파일링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게 됩니다. 어떤 지능 범죄자들을 잡은 사례들을 보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잡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잠재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고객사를 방문해서 프로젝트들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객사를 방문한 뒤에는 어떤 보고서 형태로 문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만 모았습니다. 이미 최적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거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5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CPU 비용 최적화에서 UI 관련 부분 하나와 얼로케이션에 의한 프레임 드랍, 그리고 GPU 비용에서 프레임 및 렌더링 비용이 크게 나타나는 사례, 그리고 에셋 번들이 중복 포함되는 사례, 그리고 메모리 할당에 의해서 메모리가 단편화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세션 내용은 30분 동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 Q&A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유니티 UI에서 이런 업데이트 배치스라는 비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씬은 제가 임의로 만든 씬이고요. 캔버스 아래에 게임 오브젝트 10만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게임에 배치된 UI 정도 배치해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코드, 이게 업데이트해서 프레임당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도록 엄청 간단한 스크립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설명드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라색 영역을 보시면 버튼이 비활성인 상태와 활성인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비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링 여기 영역에 보면 UI 비용이 여기선 거의 없다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아주 높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업데이트 배치라는 쓰라는 함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캔버스 안에서 특정 UI 요소가 움직이게 되면 캔버스 아래에 있는 모든 UI 요소들이 재배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여기에 그냥 배치되어 있던 버튼을 다른 캔버스로 옮겨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배치를 옮겼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아까 전에 비용이 발생했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캔버스를 분리하기만 했는데도 해당 비용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용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0.5ms이 발생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0.2로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0.2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버튼을 의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UI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추측에 의한 해결밖에 할 수가 없겠죠. UI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버튼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이걸 첫 번째 사례로 제시를 했고요. 이 원인은 결국 캔버스 아래에 어떤 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동적인 요소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UI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캔버스를 분리해서 영향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트랜스폼이 변경된다든지 UI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든지 뭐 애니메이터가 붙어 있다든지 하이라키에 추가 삭제가 된다든지 뭐 인벤토리 아이템이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 전체 캔버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UI 요소를 가능하면 별도의 캔버스로 나눠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갈게요. 33. 다음 사례는 GC 얼로케이션에 의한 히칭 문제의 사례입니다. 이 문제도 실제 고객사에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한 씬을 통해서 재현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캔버스 아래에 텍스트 100개는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반복되는 스크립트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캔버스에서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객체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업데이트 타임에 게임 오브젝트 이름만 한번 참조를 해봤어요. 아무 기능이 없는 스크립트입니다. 근데 이런 코드들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은 가만히 뒀을 때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코드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빨간 줄들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본다고 해서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적하다 보면 저런 갑자기 비용이 커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의심을 하면서 이 아래에 빨간 막대기 영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막대기 부분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솟구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저 의도하지 않은 이 차일드 네임을 참조하는 케이스를 모두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문에서 저런 식의 참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여기 하이어라키 탭으로 이동해서 콜스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BGC 얼로케이션 샘플의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계속 뭔가 얼로케이션이 되고 있고 그게 100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에서 GC 컬렉트가 일어나면서
프레임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해당 부분을 코드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결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GC 컬렉트 할 때 프레임이 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 인크리멘탈 GC를 켜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전엔 실험적인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인크리멘탈 GC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활성화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인크리멘탈 GC를 활성화하게 되면 아까 같은 상황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GC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마지막 장에 제가 설치할 수 있는 링크들을 다 첨부를 해두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개별 설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프로젝트 오디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추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젝트 오디터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애널라이즈라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여기 상단부에 있는 버튼인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정적인 에셋들과 스크립트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탭에서 코드의 다이아그노스틱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스크립트 부분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추가했던 요 네임을 참조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호출하지 말라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설명에 따라서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인 코드인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오디터의 애널라이즈를 자주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되는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GC 컬렉트가 호출될 수 있는 케이스, 결국은 GC 얼로케이션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참고 자료에 첨부를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아까 게임 오브젝트 네임을 참조했을 때 그 네임이 복사되면서 할당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 스트링스나 유니티 펑션 콜스의 내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요 링큐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데이트 같은 코드에서는 링큐 같은 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CPU 비용 사례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지금 이제 GPU 비용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전체 화면 렌더링 비용 문제 사례. 제가 고객사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3D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배치했고요. 그 위에 UI를 두 개를 배치를 했어요. 원형 이미지 하나랑 작은 사각형 이미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의 렌더링 비용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걸 이제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GPU 프로파일링은 저희는 보통 iOS 환경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요. 오늘 케이스도 iOS의 엑스코드 프레임 디버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걸로 디버깅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렌더링 비용을 찾을 때 엑스코드 프레임 디버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티에서 iOS를 타겟으로 해서 빌드를 누르게 되면 엑스코드용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엑스코드에서 열어서 빌드를 하고 나면 러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플레이를 통해서 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가 되면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궁금한 부분은 저것들은 아닙니다. GPU 비용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GPU 비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 보면 산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저 아이콘 이름을 제가 몰라서 산 모양이라고 했는데, 산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캡처라는 버튼이 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캡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렌더링된 씬에 어떻게 렌더링 됐는지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돼요. 글씨가 다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 렌더링 비용 순으로 이렇게 목록이 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쉐이더만큼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 UI를 2개를 그렸는데 저는 UI 에디티브라는 쉐이더를 가지고 UI 2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UI 에디티브 쉐이더 아래에 드로우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동그란 원형 이미지와 하얀 사각형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렌더링 비용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기 이제 2번의 드로우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게 이 파란 원형 이미지입니다. 원형 이미지의 렌더링 비용이 124 마이크로 초가 나왔죠. 그런데 더 작은 요 하얀 네모를 그리는 비용이 774 마이크로 세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훨씬 더 비용이 커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벼운 쉐이더를 썼기 때문에 저런 비용이 나오는 것인데, 보통은 자사에서 개발한 쉐이더를 가지고 전체 화면에 렌더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분명히 네모 이미지가 렌더링 화면상으로는 공간을 덜 차지하고 있는데 비용이 훨씬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이 원형 이미지의 텍스처는 딱 원형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의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원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렌더링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네모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녹색 네모 영역이 전체 화면이에요. 그럼 이 네모 이미지는 사실은 전체 화면 사이즈의 텍스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에셋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원본 사이즈를 필요한 영역만큼 줄여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네모 이미지의 배치를 필요한 위치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제 사례에서는 파티클 이펙트였는데요. 여기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전체 화면에 이펙트를 렌더링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웬만하면 필요한 영역만 렌더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픽셀당 연산 비용, 프래그먼트 렌더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영역만 그릴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셋 비용 최적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당 사례는 같은 폰트를 여러 에셋 번들에서 참조하게 되면서 그 폰트의 비용이 에셋 사이즈가 메모리의 중복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을 저희가 발견하고 안내해 드린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샘플 씬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씬에 배치되어 있는 텍스트는 5개인데 기본 제가 직접 배치한 거 하나, 그리고 기본 폰트가 아닌
특별한 폰트를 참조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직접 스크립트를 통해서 배치한 텍스트 에셋 3개, 이렇게 해서 씬에 5개의 텍스트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사례는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메모리에 뭘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띄우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프로파일링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 메모리 탭을 누르게 되면 오픈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시면 이 아래에 이 메모리 영역을 보여주는 다른 창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캡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프레임에 그렸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상태를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걸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매니지드 메모리, 버추얼 머신 등등 여기 사용하고 있는 총 메모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순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더 텍스처 사이즈가 가장 클 겁니다. 이거는 타겟 하드웨어의 해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게 클 것이고, 여기를 보시면 같은 용량인 같은 이름의 폰트가 4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메모리에 모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발생했는가, 이걸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복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저렇게 이름이 동일하고 메모리가 같은 부분, 그런 에셋이 있다면 중복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름이 같고 용량이 같은, 사이즈가 같은 것들을 조사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들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이거를 이제 에셋 번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를 하나씩 번들을 확인해 보면 이 5개의 번들이 모두 15.7메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이 4개의 에셋 번들은 15.7메가고 두 번째 에셋은 10kB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배치했던 기본 폰트를 사용하는 텍스트 에셋의 에셋 번들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이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경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모가 약간 내려갔네요. 그래서 에셋 번들 브라우저에서 보면 여기 경고가 뜨고 있을 거예요. 이 폰트가 자동으로 번들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4군데 에셋 번들에는 노토산스 폰트가 모두 포함됐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폰트를 따로 에셋 번들로 묶어주고 모든 에셋 번들을 새로 빌드를 했을 때 용량이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두 10kB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에셋 번들을 늘 전체를 새로 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에셋 번들이나 에셋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GC 얼로케이션에 의한 메모리 단편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로 재현이 어려운 케이스여서 제가 메모리를 추적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발생한 케이스를 가져오면 좋지만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용량이 큰 스트링들을 계속 생성하고 지우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이걸 5개의 구에다가 배치를 해서 프레임당 이 업데이트가 5번씩 돌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메모리 비용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아까 보셨던 이 유니티 프로파일러 상에서 GC 얼로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탭을 가지고 정렬해서 보시면 뭔가가 해당 함수에서 할당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제 해볼 텐데, 보통 메모리를 추적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저 managed heap 사이즈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아래 저기 노란 영역 empty fragmented heap space가 계속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런타임에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속 메모리 할당은 해야 되는데 할당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영역이 늘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이런 작은 할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코드를 들여다보고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 상에서 프래그먼테이션 탭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좀 더 가시적인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문제가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많이 조각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메모리 영역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저런 영역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시간, 2시간 게임을 실행했을 때에는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재현 사례를 첨부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를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탭도 있지만, 실제로 어디서 할당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Objects and Allocations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의심 가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타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우클릭하면 그룹화 할 거냐고 콤보 박스가 뜹니다. 거기 그룹을 누르게 되면 여기를 스트링으로 묶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스트링을 의도적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룹화해서 이렇게 본 것이고요. 뭔가 특정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필터링을 하신 다음에 해당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뭔가 메모리가 할당되고 의심 가는 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소스 도구 중에서 힙 익스플로러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이런 매니지드 메모리 상에서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순으로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당했던 부분들, 13메가, 7메가, 5메가, 3메가 이렇게 할당됐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지울 수 있는지, 할당을 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힙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 참고 자료에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사례는 아까 사용해봤던 프로젝트 오디터를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적인 코드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애널라이즈를 눌러서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스트링이 얼로케이션 됐다. 이 메모리 fragmentation.cs 17번째 라인에 있다. 이렇게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주 업데이트되는 코드에서는 쓰지 말라고 여기 경고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목록에서 사라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는 다양한 사이즈의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제가 일어나면서 매니지드 힙 공간에 할당할 수 없는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앱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이런 GC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서 코드를 수정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모리 단편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작은 할당들이 일어나는 모든 곳을 계속 관찰을 하고, 그게 메모리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PU 비용을 찾기 위해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프레임 안에서 비용이 큰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하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프 상에서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의심을 하고, 그 부분을 의심했더니 캔버스의 업데이트 비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찾아냈듯이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비용이 큰 부분들을 찾아서 추적을 해보시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적 분석 도구 프로젝트 오디터, 프로젝트 오디터의 애널라이즈를 통해서 정적인 코드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목록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GPU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의 프레임 디버거나 안드로이드용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오늘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iOS의 엑스코드 프레임 디버거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알아본 케이스는 렌더링 사이즈에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지만, 전체적으로 GPU 비용을 프로파일링 하셔서 가장 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순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그게 합당한 비용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리소스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와 에셋, 그리고 메모리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설명드렸고요. 단편화 현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갑자기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했던 사례에서는 운 좋게도 작은 할당이 GC 얼로케이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사의 코드에서 작은 할당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단편화가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셋 번들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이 사례, 에셋 번들에 묶여있지 않는 에셋을 중복으로 참조하다 보니까 생겼던 사례인데요. 폰트 같은 에셋은 에셋 번들로 잘 묶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셋 번들 브라우저에 경고가 뜰 텐데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캔버스 내 오브젝트를 비활성화로 두면 버튼을 업데이트해도 다시 다 그리게 되나요? 혹은 비활성화된 오브젝트는 업데이트를 안 하나요? 네,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 같고요. GPU 최적화를 위해 유니티 자체 프레임 디버거가 아닌 iOS에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프레임 디버거에서도 확인은 하실 수 있으나 오늘 같은 케이스는
아이폰 7 플러스에서 진행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재현을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iOS라기보다는 특정 디바이스에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에디터에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면 프로파일링 정보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프로파일러에서 할당하는 뭐 스트링이나 이런 정보들도 메모리 영역에 노출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할당한 것들과 에디터에서 할당한 것들이 섞여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샘플 씬에 대해서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드한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거기에 이제 프로파일러를 붙여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적 UI 버튼 개수가 여러 종류면 버튼 수만큼 캔버스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요? 사실 이거 동적인 UI의 개수만큼 캔버스를 늘려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적인 UI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캔버스를 분리를 하게 되면 드로우 콜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CPU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게 되고 GPU 비용도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상태에 따라서 동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은 분리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유지할 것이고 이건 프로젝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실제 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부하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캠퍼스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요. 실제 게임에서는 뭐 화면 단위로 캔버스들이 다 잘 나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좀 더 최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분리를 할지 말지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전문가도 쉽게 생각하다 자칫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스트링 관련 GC 최적화인데 이거 관련해서 코딩 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스트링 사용 팁 하나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 프로젝트에서 스트링 이슈로 한 달 가까이 갈려 나간 걸 보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건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GC 얼로케이션 부분은 스크립트에 존재한다면 프로젝트 오디터 애널라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관련 GC 최적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스트링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늘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멀티플레이 서버 코드에서 발생하는 최적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이 세션에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캔버스 하위 오브젝트에 또 다른 캔버스를 두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게 아까 그 다이나믹 캔버스를 캔버스 하위에 두는 게 괜찮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분리해 주시면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프로파일러 사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튜토리얼이 있을까요? 초보를 잘 알아서 이해가 되는데 안 되네요. 우선 제가 이 PPT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첨부를 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